자, 다시 찾아온 재미 수업 시간. 자, 뭐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나쁜 학생.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매 수업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복도 지나가다가 왜 재미 수업 팁이냐. 자기 친구가 봤는데 재미 하나 없어 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 수업에서 재미를 찾는 것은 힘듭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려는 의도에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지 지형의 형성, 산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실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면 어때요?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면 학교에서 그 4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림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수업에 대한 진지함, 그 다음에 같이 있을 때 또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것은 또 선생님과 학생들의 어떤 케미가 좀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착한 학생들도 많고 또 행복한 학교 생활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산지 지역의 특색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전 시간에 산지 지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산지 지형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과연 주민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 산지 지역의 생활입니다. 산지 지역의 주민 생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열대 고산 지역, 이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산지 지역의 주민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지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평지에 비해서 기온이 어떻습니까? 낮습니다. 기온이 낮고요. 지형이 좀 경사가 져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농업에 불리합니다. 농업에 불리하고요. 거주 공간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산 보세요, 여러분. 산을 개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계단식 논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산을 좀 깎아가지고 만든 계단식 논이 또 있긴 하지만 상당히 힘들고요. 거주 공간도 상당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산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뭐 숲이나 이런 것들이 우거져 있고 평지로 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 공간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렇지만 외부로부터의 방어에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영화란다. 소설 나간중 소설의 삼국지 보시면 여러분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죠. 뭐 중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중국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어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뭐 누굽니까? 조조. 그다음에 여기 유비, 여기는 손권,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세 나라의 각축전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있는 내용인데, 유비가 총나라의 털을 잡아요. 유비가 총나라의 털을 잡는데, 이 총나라를 쉽게 침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는 굉장히 험한 산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비가 약한 병력과 군세임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은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방어에 상당히 유리했기 때문에 이곳을 침략할 만한 어떤, 예, 그게 없었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는 총나라가 이제 유비의 아들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항복하게 된 거기서 이제 성에서 지키고 있었다 항복하게 된 성이 있는데, 그 성까지 오는 길이 엄청나게 험합니다. 거기는 사실 절대로 난공불락의 요새고요. 산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왜 항복을 했냐? 이게 위나라의 군세가 너무 커지고 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유비 아들이 항복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형은 그만큼 이제 외부로부터의 지역 방어에 상당히 유리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자원과 산업입니다. 각종 지하 자원과 물, 산림 자원이 풍부해요. 그리고 농업을 하자면 경사지를 농경지나 목초지로 개간합니다. 그래서 임산물을 채취해서 생활을 하죠. 자,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산에서 잘 나는 어떤 임산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뭡니까? 뭐 버섯 이런 거 있겠죠. 버섯 이런 거 있고, 식용 약물, 약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식용 약초들 이런 걸 구해가지고 있고요. 자, 광업도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광업도시, 뭐 석탄 이런 것들, 탄광들이 산지에 많은 자원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입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악스포츠 및 관광산업이 발달해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스위스 하면 무슨 산이었습니까? 알프스 산맥이죠, 그쵸? 거기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관광산업 발달의 빛과 그림자인데요. 여기는 지금 히말라야 산 쪽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자, 왼쪽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등산객의 짐을 날라주는 셰르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른쪽 그림은 에베레스트 산에 버려진 쓰레기들입니다. 엄청난 쓰레기 양이죠. 이거 다 등산객들이 버렸다는 얘기인데, 네팔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은 입산료만 연간 330만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연간 330만 달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에다가 공 3개 더 붙이시면 되겠죠. 그렇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7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네팔에서는 막대한 수입 원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 엄청난 수입원이죠.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사람들을 안내할 현지인 세르파도 필요합니다. 네팔엔 현재 약 7만 명의 세르파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수입은 대부분 등반 안내자로 일하며 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등반객들이 남기고한 산소통, 텐트, 식품 포장들 등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네팔 정부가 1953년 외국인 최초 등정 이후에 60여 년간 50톤 규모의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추산을 했고요. 외국 여행자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내려올 때 8kg을 걷어와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형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열대 고산 지역인데요. 자, 특징은 이제 저위도 지역이죠. 저위도 지방의 어떤 굉장히 더운 지역. 그러니까 아래 지역은 굉장히 덥지만 산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굉장히 시원한 지역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고산 기후를 지닌 고산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1년 내내 온화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인간 거주에 유리하겠죠? 고대 문명도 발달하고요. 마추픽추, 잉카 제국 이런 고대 문명들이 이런 고산 기후에서 탄생했습니다. 분포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도시입니다. 자, 열대 고산 기후 키토 한번 보시죠. 10에서 20도 사이. 요즘 여러분들 우리 현재 날씨가 어때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여러분들 막대는 강수량이고요. 꺾은 선 그래프 여기 좀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이거는 기온입니다. 기온. 자, 온도가 일정합니다. 10에서 20도 사이인데요. 굉장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봄과 같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열대 고산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봄과 같은 연중 온화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여기 안데스 산지의 고대 문명이 발달을 했고요. 자, 이것은 오늘날 남아메리카의 인구, 주요 도시들이 멕시코 고원과 안데스 산지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키토, 라파스, 보고타, 멕시코시티 등이 대표적인 고산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죠. 자, 교과서 57쪽입니다. 마추픽추, 안데스 산맥은 대표적인 신기 습곡 산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길게 뻗은 산맥이고요. 가장 유명한 지역이죠. 고산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잉카 문명의 유적지 마추픽추 역시 고산 지역에 있습니다. 자, 페루의 전통 의상인데요. 여러분들 야마와 알파카 털로 짠 망토를 두릅니다. 여기 망토 있는데 고산 지역은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는 망토를 보온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모자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구실을 합니다. 자, 여기 알파카 보이죠? 알파카는 젖도 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털, 이동 운반 수단으로 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알파카가 상당히 귀엽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고산 기후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 별명이 알파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알파카를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상당히 어떤 귀여움이 이제 철철 넘치는 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페루의 전통 가옥입니다. 페루의 원주민인 케추아족. 이렇게 좁은 공간에 부엌과 방이 함께 있습니다. 불 피우는 화덕은 있지만 난방 시설은 없는 것이 특징이죠. 왜 없을까요? 그렇죠. 연중 봄과 같은 날씨이기 때문에.
자, 집안에서는 쿠이라는 동물을 키운다는데 여러분 쿠이 한번 볼까요? 자, 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쥐 모양의 어떤 귀여운 애완 동물이죠. 키워보고 싶습니다. 뭐 선생님 좋아하는 쥐류 중에 또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데 친칠라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귀여울 거예요. 자, 인터넷에서 원주민들의 전통 의상을 찾아본 후 직접 그려서 사진을 완성해 보자. 페루의 전통 가옥에 난방 시설이 없는 이유를 기후와 관련해서 설명해 보자. 한번 인터넷에서 원주민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루 원주민인 케추아족의 전통 가옥에는 난방 시설이 없는데 이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10에서 15도. 네, 난방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자, 뭐 모든 별로 해야 되는데 뭐 모든 별로 할 수는 없고요. 세계 주요 산맥에 있는 나라를 골라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해 보자. 자, 일단 선생님 이 산맥을 조사해 봤습니다. 알프스 산맥. 어느 나라입니까? 스위스죠? 주민들의 생활 모습 퐁디 먹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서 농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목축업이 발달해서 육아공 산업이 발달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퐁디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퐁디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퐁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게 쭈꾸미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쭈꾸미 그 양념 쭈꾸미 있죠. 선생님 광주 있을 때 쭈꾸미 굉장히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는데 퐁디에다가 좀 쭈꾸미 발라 먹으면 마치 그야말로 환상. 자, 스위스에서 목조 가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조 가옥. 자, 목조 가옥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목재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스위스도 관광 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케이블카 등산용 열차 운행해서 현지를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산지 지역은 뭡니까? 뭐가 많아서 해발 고도가 높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방어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어떤 설명 들어줬어요? 총나라, 유비의 나라 총나라 설명해줬죠, 그렇죠? 2번 스위스와 같이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국가들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무엇입니까? 관광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3번에 1번 지하자원이 풍부한 산지 지역에서는 광업도시가 발달하기도 한다. 어때요? 맞죠? 탄광 이런 지형들 보시면 자 2번 고위도 지역의 고산 지역은 1년 내내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 고산 도시가 발달하였다. 동그라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가 틀렸죠. 저위도 지역이죠. 저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에서의 만약에 고위도 지역에다가 산까지 높다라고 하면 여기 있게 되면 이제 올라가자마자 여기는 인간 거주에 가장 불리한 위치겠죠. 인간이 거의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위도 지역이죠. 자, 저위도 지역은 저희도 고산 지역입니다. 1년 내내 봄과 같은 고산 기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마무리했고요. 다음은 해안지형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하모니, 해안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끝.